요즘에 TV가 되게 화질이 좋아졌잖아요. 4K 나오기 때문에 연예인분들도 이제 그 피부 상태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현정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냥 시술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많이 바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지는 않아요. 시술만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 동안 연예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공복에 올리브오일. 요거는 올리브오일 중에서도 올리브오일을 꼭 먹어야 돼요.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당근 주스 플러스 이걸 꼭 같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예인분들이 스케줄이 많잖아요. 홈케어 디바이스예요. 이긴데 자주 해주면 피부 되게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연예인분들은 티 안 나면서 젊어지는 분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장님, 고현정과 한가인 혹시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네. 모르면 간첩 아닌가요? 네. 원장님이 보셨을 때 고현정님과 한가인님의 피부 상태가 어떤 거 같나요? 배국 같죠? 엄청 좋아 보이죠? 특히 이제 고현정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워낙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이제 당연히 좋은 건 알았지만 요즘에 TV가 되게 화질이 좋아졌잖아요. 4K 나오기 때문에 연예인분들도 이제 그 피부 상태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고현정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뭔가 잘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분은 진짜 동안이다, 네. 그렇게 느끼시는 연예인분들이 있을까요? 고현정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영애, 장나라 같은 분들도 엄청 동안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고현정 혹은 한가인 같이 동안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동안 연예인들이 동안이 된 이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냥 시술빨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돈 많이 바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시술로 해결이 안 되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가 잘 이루어야지만 동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시술만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럼 오늘 동안 연예인들처럼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부터 시술까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동안 연예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텐데 아침 습관과 저녁 습관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수분 섭취를 못 했잖아요.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신체 활동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대신 물 마시기인데 보통 우리가 목 타면은 막 시원한 물 땡기잖아요. 막 차가운 물 쫙 드링킹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몸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몸은 37도 전후로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온도일 때 우리 신체 활동이 제일 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느끼는 온도일 때 우리 몸이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면은 오히려 들어가면서 장 같은 경우에는 배탈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심지어 공복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너무 뜨거운 물 마셨을 때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다든지 당연히 나아가서 피부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복의 올리브오일. 요거는 올리브오일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꼭 먹어야 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 점막을 코팅을 해줘요. 그래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은 영양소를 올바로 섭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로 가는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 좋고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아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햇빛으로부터 받았던 피부의 데미지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노화를 당연히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내에 미생물들의 활동 있죠. 그런 것들을 정상화를 시켜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내 미생물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막 되게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장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피부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균형 상태가 잘 유지돼야지 내 피부의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는 게 중요한 아침 루틴 중 하나인 거죠, 연예인들의. 그리고 세 번째는 당근 주스 플러스 레몬즙, 이걸 꼭 같이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근 주스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요. 이게 비타민 A로 치환되는 거거든요.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레몬즙은 비타민 C가 많죠. 수용성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부분들을 같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가 당연히 많이 되면은 햇빛으로부터 받은 산화 데미지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같이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레몬즙만 마시면은 너무 위산 가다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 주스로 약간 중화하는 개념도 있고, 실제로 레몬즙이랑 같이 당근 주스 마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베타카로틴 있죠. 걔의 흡수율이 증가해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침 루틴으로 많이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물 마시고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먹고 당근 주스 꿀꺽 하는 거, 그러면 끝이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피부 노화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침 루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틴 같은 경우는 일상 루틴. 이제 일상생활 중에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연예인분들이 스케줄이 많잖아요. 차량을 많이 타거든요. 차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할 때 히터나 에어컨을 많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틀 때 바람이 직각으로 맞는 거를 피해요. 히터 바람이 직각으로 얼굴에 맞게 되면요,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쩍쩍 갈라지게 되고 피부 노화가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연히 추우니까 히터를 직접 맞고 싶긴 한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추운 차에서도 히터 줄이고 패딩 입고 있는 거고, 아니면 핫팩을 대고 있거나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히터로 인해서 건조해지잖아요. 네. 뭐 미스트 같은 거 뿌리는 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가끔 건조해지면은 미스트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미스트 뿌리면 일시적으로 촉촉해진 느낌 들죠? 일시적인 거예요. 물이 피부에 묻으면요, 내 수분을 갖고 날아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스트 뿌리게 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 안 닦았죠? 노폐물 있죠? 그럼 미스트 뿌리면 어떻게 돼요? 노폐물 녹아서 피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미스트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을 거예요. 피부에 안 좋거든요. 미스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차량에 뭘 두냐면요, 미니 가습기를 둡니다. 그래서 습도를 어느 정도 맞춰놔요. 대신 미니 가습기를 틀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가습기는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균이 서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잘 청소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당연히 매니저가 해주겠지만 우리 매니저가 없죠?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 귀찮다고 안 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해요. 왜냐하면 균이 있는 가습기를 공기 중에 뽑는다는 거는 피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잘 청소해주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트실 거면은 관리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해주시면은 피부 건강 잘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보자. 그래서 가볍게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인데 저녁에는 자외선 차단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빼고 우선은 이제 가볍게 세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볍게 세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예인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가볍게 세안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일폼이라는 게 나와요. 오일폼이 뭐냐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제품인데, 오일인데 물이 묻으면 폼으로 바뀌어요. 가볍게 세안하자는 거는 이제 어떤 게 포함되냐면은 제품의 개수도 가볍게 쓰고 제품의 강도도 가볍게 쓰고 제품의 바르는 시간, 헹구는 시간도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중 세안을 하면 가볍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폼을 한 개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클렌징 오일만 쓰면은 실제로 다 지워져요. 근데 미끄덩한 느낌이 남죠. 찝찝해서 세안을 못 멈추거든요. 근데 오일폼을 쓰게 되면은 오일로 처음에 화장을 가볍게 지워요. 이렇게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가볍게 지운 다음에 어느 정도 화장이 지워지면은 물을 묻힌 다음에 다시 가볍게 밀면 폼이 거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헹궈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일로 쓰면서도 폼의 효과를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세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화장을 했을 때만, 화장을 안 하면 일반적인 가벼운 폼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폼을 쓸 때는 중성 세제 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약산성도 너무 약하고 강알칼리성도 너무 세요. 그래서 중성 세제 쓰는 게 적당한 세정력과 그 다음에 적당한 강도, 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성 pH의 세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볍게 세안했죠. 그럼 이제 보습을 해야 하잖아요.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막 연예인들이니까 막 20개, 30개, 50개 막 바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가 좋을수록 가볍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적게 바른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앰플 종류 한 개. 앰플 중에서도 제가 레티놀 편 설명드렸는데, 레티놀이 비타민 A예요. 이 비타민 A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피부의 항산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함유되어 있는 앰플을 사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요거는 이제 농도에 따라서 쓰는 이제 방법도 다르고 피부의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레티놀 편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림 한 개.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크림은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크림도 워낙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이것저것 막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습이 잘 될 수 있는 크림을 쓰시면은 도움이 잘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앰플에서 킥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크림에서까지 킥을 주면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앰플에서 킥을 줬기 때문에 크림은 일반적인 크림을 사용을 하시고, 내가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겨울철이면은 바세린을 조금 섞어서 바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크림만 바르시거나. 그리고 화장을 했으면은 여기에 토너 하나. 토너는 보습제가 아니에요. 피부 정돈제라고 봐야 돼요. 토너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세안을 가볍게 했잖아요. 그럼 찌꺼기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너를 위에다 톡톡톡 바르면 얘가 날아가면서 남은 찌꺼기를 조금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세안을 하면 아무리 중성세제를 썼어도 알칼리성이 약간 돼요. 근데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 더 제일 건강하거든요. 빠르게 약산성으로 돌려준 역할은 하는데, 만약에 우리 피부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안 바르는 게 좋고, 가능한 예민하더라도 화장했을 때만 하시는 게 좋고, 앰플 한 개하고 크림 한 개는 이제 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는 좀 더 빠르게 동안 연예인들처럼 좋은 피부를 갖고 싶어요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생활 관리는 일단 기본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술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분명히. 그래서 첫 번째는 동안이 되려면 주름이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보톡스. 보톡스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거는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보톡스 무조건 맞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성의 위험 때문에 제오민이라는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보톡스는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햇빛을 많이 보는 직업이에요. 햇빛을 많이 보는 직업이고 항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PN이라고 하는 DNA에 그 항산화를 해주는 성분이나 아니면은 엑소좀과 같이 피부에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주사 시술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노화를 막으면서 이제 항산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BD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리프팅 레이저예요. 우리가 흔하게 리프팅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를 줘서 피부를 약간 활성화 시켜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젊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EBD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것들, 써마지, 울세라, 올타이트, 온다, 이런 시술들이 EBD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를 얼굴 형태에 맞게, 나이에 맞게, 내 요구사항에 맞게 골라서 시술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에는 온다나 올타이트, 울세라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올타이트나 온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이 피부 표면에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가성비 있고 부작용이 보기가 어렵고 통증 없이 시술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마취크림 안 발라도 받을 수 있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울세라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처지고 그 근막도 처지거든요. 울세라는 깊이 들어가서 그 근막에 타이트닝을 줄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연예인분들은 티 안 나면서 젊어지는 시술들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시술을 특히 많이 해요. 그게 왜 요즘 많이 하냐면은 여기 중안면이라는 게 짧아질수록 동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트 모양 얼굴이 하잖아요. 하트 모양 얼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작아져야 돼요. 보통 어떻게 작아져? 웃을 때 이게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근육이 당기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근육도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피부만 늘어진 게 아니라 근육도 늘어져요. 근데 우리가 얼굴 운동을 하면은 얼굴이 동안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주 하기가. 근데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얼굴 쪽에 그 중안면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라고 이제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리프팅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시술들을 요즘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해요. 그 시술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찾아와야죠. 그 기계를 사실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있는지 먼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이게 뭔가 딱 특정 기계 이름 말하면 외우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얼굴 근육 운동시켜주는 기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네, 저희 얼굴 근육 운동시켜주는 기계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신 기술들을 또 연예인분들은 빨리 얻어가요. 왜냐면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예인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어떤 게 요즘에 트렌드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하면서 동안의 요건을 갖춰 나가는 거죠. 추가 질문인데, 네. 요즘 연예인들이 홈케어 리프팅 기기 막 그런 것도 많이 맞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돼요. 홈케어 기기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기기가 있어요. 홈케어 기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쓸 거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출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주 해줄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나쁜 선택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자주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반신반의해요. 이것도 홈케어 디바이스예요. 초음파 기기인데 자주 해주면 피부 되게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귀찮지 않게 자주 할 수 있다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홈케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잘 나왔어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꾸준히 하면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기마다 다른데 이런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프팅 기기처럼 하는 거 고주파 기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매일보다는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해주는 게 훨씬 제일 좋고요. 2주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고주파나 이제 초음파의 그 열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콜라겐은 새로 합성시키는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2주마다 초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마다 하면은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해줘야 돼요. 자주 해줄 자신이 있으면은 하시고, 꼭 병원에서만 받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병원에서 받고요. 근데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주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고, 요즘 현대인들 할 거 되게 많거든요. 바빠요. 집에 오면 지치는데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반신반의하지만 효과가 없진 않다. 대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에서 하는 의료기기보다는 출력이나 그런 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것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동안의 요건을 갖고 계신 연예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침 루틴, 일상 루틴, 저녁 루틴을 잘 따라해 보면은 동안이 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갖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동안이 되고 싶어서 시술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이러한 시술들을 받으면은 동안의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동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동안이 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은 이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